북한의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김정은 시대 들어 최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에게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연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북중 국경의 봉쇄, 또 경기 침체로 현금 수입이 감소해서 민생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취재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정빈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북한 민생 경제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떨어졌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네. 자, 오늘은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당연히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 또 간부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네네. 급기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가족에게까지 좀 도와달라라는 네. 요청도 연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당국이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계속 통제하고 좀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현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생활고에 직면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딸에게 네. 좀 도와다오라고 하는 네. 북한에 있는 어머니의 편지를 또 입수해서 보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북한 북부 지방에 계신 분이고요. 딸은 이제 한국 서울에 정착하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어머니가 직접 종이에 쓴 편지를 전화기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전화 문자로 딸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봤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생활고에 직면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렵다. 물론 내 형편도 어려운 거를 잘 알지만 혹시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적혀 있었고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다. 몸 건강이 잘 있어서 이런 내용도 좀 있어서 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했는데 지금 북한 내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의 내용들이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어머니의 눈물 젖은 편지를 네. 받아본 한국에 있는 딸. 네. 물론 도와주고 싶겠죠. 당장 도와주고 싶죠. 예, 네. 그렇지만 요즘 북한으로 송금하기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는 네. 이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인데 최근에 그 한국의 그 대북 단체가 날린 그 대북 전단 문제로 이 북한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또 탈북자와 관련된 가족에 대한 단속이 많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자 송금을 담당하던 이 중개인, 이 브로커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일부 탈북 브로커들 중에는 이미 적발돼서 체포된 사례가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 내에 현금이 많이 말랐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려면 이제 환칙이라는 이제 방법을 통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탈북자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해서 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브로커는 자기와 일하는 북한 내 브로커에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 가족에게 돈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먼저 수수료를 떼고 돈을 지급한 뒤에 나중에 이제 중국 브로커를 만나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럼 북한에 있는 브로커가 먼저 돈을 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 내에서 현금이 마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북한 내 브로커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대주던 이 돈주들도 요즘에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활동 자체가 많이 좀 위축돼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지만 네. 돈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네. 건데요.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보낸 송금 이것이 북한의 경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확인이 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낸 탈북자들이 많은데 네. 이 대북 송금, 이 현금이 일단 북한 가족에게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어떤 지역 경제의 어떤 현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이제 그 자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자 가족이 많은 함경북도나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 경제권이다 이런 말까지 생겨나고 있거든요. 2019년에 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조사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0명 중에 6명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한 경험이 있고 평균 한 2,460달러 정도를 보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적지 않은 돈이 북한에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탈북자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는데 요즘처럼 이런 대북 송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또 그 민생 경제에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민생 경제 악화하는 한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으로 들어가던 돈이 뭐 2,400달러, 북한 돈으로는 참 적지 큰 않은 돈이죠. 돈인데요. 예, 큰 네. 돈입니다. 네. 그게 요즘 거의 말라간다라고 하면 네.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힘들긴 힘들겠어요. 네. 편지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면요. 어머니의 눈물 젖은 그 편지를 받은 따님, 네. 참 마음은 안타깝고 네. 길은 막혀 있지만 네. 여전히 어머님 도우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네, 뭐 이 따님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겠죠. 지금 북한의 심각한 경기 침체, 특히 이제 현금 수입 감소로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대북 송금이 언제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 정착한 또 다른 곳에 정착한 탈북자 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루 빨리 돈을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북한 가족의 어떤 사연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심정이다 이런 소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북한 경제가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을 진단해 봤는데요. 결국 코로나19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금마저도 봉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노정민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